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하면서 의미 있는 데이터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입찰가를 정하지 않잖아요. 어떤 데이터가 의미가 있고 어떤 데이터는 썩 의미가 없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조사가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면 봐야 되는 사이트가 딱 하나, 그거 하나만 보면은 가격이 한 95%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 플랫폼 이름이 이제 네이버 부동산인 거고,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은 현재 매물 가격, 그리고 조건, 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찬이 있는지, 층이 몇 층인지, 중층인지, 고층인지 나와 있고요. 실거래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빌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없는 경우가 많고, 각자 빌라마다의 특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매로 보는 물건이 얼마짜리인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라 시세 조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하는 강의 중에 가장 핵심이 시세 조사거든요. 시세 조사를 정말 면밀히 해야 되고, 가장 많은 시간 할애를 시세 조사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시간을 투여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변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빌라 시세 조사는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입찰하려는 빌라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7가지 데이터를 확인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공시지가고요. 두 번째가 해당 실거래, 그 건물에 있었던 최근 실거래를 확인을 하고, 주변 실거래도 같이 보고요. 해당 번지 사례라고 해서 해당 건물에 있었던 경매 사례, 얼마에 낙찰이 됐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인근 매각 사례라고 해서 주변에 있었던 경매 매각 사례, 주변에 있던 빌라들의 매각 사례, 몇 명 들어왔고 몇 프로의 낙찰이 됐는지, 그리고 리치스쿨의 매도 사례, 낙찰 사례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문의 전화를 합니다. 앞에 6가지가 모두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문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7번째가. 6가지의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대변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공시지가는요, 사실 매매가를 대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세가를 대변을 합니다. 공시지가 126%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시지가의 126%를 곱한 값이 이제 전세 보증보험의 한도입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고요. 자, 이미 낙찰이 끝난 물건으로 한번 볼게요. 진행 중인 물건은 또 누군가 준비를 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인천시 서구 검암동 드림파크빌 301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가를 한번 떼볼게요. 인천광역시 서부 검암동 A동 301호 공시가격이 8,900만 원이군요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6%를 곱한 값이 보증보험의 한도예요. 1억 1,200만 원이라는 보증보험 한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도 전세가 1억 1,000 정도에 맞춰지는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매가를 알아야 되는데 전세가를 얘기하고 있냐, 이 전세가라는 게 매매가의 하한선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 부동산에 문의를 했는데 1억 1,000보다 낮게 얘기하시는 사장님이 있다면 그분의 말은 믿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보험 한도, 즉 전세가보다 낮게 매매가를 얘기하시는 분은 가격을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이 빌라를 매도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가격으로라도 엄청 싸게 얘기를 해서 싸게 물건을 내놓게 해서 빨리 팔려고, 실력 있는 중개사님들은 비싸게 나온 것도 잘 팔아주시는데 실력이 없는 분들은 싸게 내놔야 팔아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분의 의견은 너무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공시가격의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는 시리얼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 지도 누르시고 종합정보지도 누르신 뒤에 이제 이 물건의 번지수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529-4.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해당 번지의 실거래 내역을 뜯어봤을 때 최근 실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6월 달에 거래된 내역이 있네요. 최근 1년치는 그래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억 4,300이 거래된 내역이 있어요.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올해 한 건, 두 건 매도된 그 가격만으로는 사실 지금 내가 보는 물건이 얼마에 팔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 가격에는 뭐 업계약서라든지 컨설팅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수자가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만 할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거래 내역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엘베가 없는 건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층부로 갈수록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별로 좀 다를 수가 있고, 업계약서 그리고 기간이 지금 시점이랑 차이가 난다면 그거는 입찰가 산정할 때 반영하기가 사실 어렵기는 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실거래가는 빌라는 사실 적합한 어떤 플랫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최근 실거래가 없고 가격적으로 업계약서라든지 이런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가 산정할 때 이거를 기준으로 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호가 같은 경우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거래가 안 된 매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암동을 검색을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11년식이거든요. 17년 이내에 들어오는 물건들로 보겠습니다. 우리 집이 방 3개, 화장실 하나인 걸 알 수 있죠.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이 이 검암동 일대 방 3개, 화장실 하나, 17년 이내 연식으로 나온 물건들입니다. 매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우린 비싼 거를 기준으로 삼기보단 저렴한 걸로 기준으로 삼겠죠. 1억 3천, 1억 3천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연식의 물건들이 많이 나오네요. 즉 내 물건이 나중에 낙찰받고 한 1억 3천 정도에는 내놔야 이 물건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겠죠. 그런 점에서 1억 3천보다 비싸게 내놨
많았을 때 거래가 어렵다는 거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근 매각 물건으로 보시면 이 검암동 일대 최근에 매각됐던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거는 여기 보증공사에서 들어온 거는 제외하고요. 개인이 낙찰받은 걸 기준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기준을 우리 걸로 잡아야 돼요. 우리 거랑 비슷하면서도 연식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한 물건들의 낙찰 사례들을 보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낙찰이 권리문서 문제 없는 것들은 한 70% 정도 전후로 낙찰이 되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쟁이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몇 프로 정도 가격에 써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 물론 그 기준은 반드시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하지만 통상 그래도 이 지역에서 이 정도 퍼센트로 낙찰들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매도 사례 피치스쿨 카페로 들어오시면 낙찰 사례 보셔도 되지만 더 정확한 건 이제 매도 사례가 정확하겠죠. 인천 서구에 다세대 빌라 매도한 게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검암동이에요. 굿모닝 타운하우스고 전용 면적이 좀 넓긴 하지만 이거를 또 평당가로 나눠 본다면 평당 얼마의 가격으로 매도가 된 건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2억 5천에 거래가 된 걸 84.07로 나누면 2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물건의 47.81 얼추 가격이 1억 4천이 나오죠. 가격이라는 거는 1억 3천과 4천 사이에 접목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잘 받으면 1억 4천, 못 받으면 한 1억 3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근거는 이 전세가라는 기준이 아까 1억 1천이었으니까 갭한 2, 3천 정도 추가해서 1억 3천, 1억 4천 매매가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이트가 뭐냐면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에요. 우측 상단에 자료 제공을 눌러보시면 1년치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업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엑셀 다운받은 거를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가공을 해서 최근 1년치에 어디 지역 거래가 많이 됐고 어디 동은 평당가가 얼마 계산이 되거든요. 인천광역시 서구 쪽에 있는 빌라들의 1년치 매매 거래 엑셀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연식도 비슷하고 평수도 비슷한 물건들의 실거래가입니다. 여기 평균을 이렇게 잡아보면 1억 3천 정도가 되네요. 여기는 컨설팅비라 업계약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세조사는 마지막에는 부동산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시세는 1억 3천에서 4천 정도로 평가가 되고 구체적으로 얼마 내놔야지 빨리 거래가 될 수 있는지는 주변 부동산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냥 부동산에 전화하기보단 반드시 이 절차들 성품조사 단계를 거치셔야 여러분들이 전화조사했을 때 훨씬 더 명확한 대답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앞에 조사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더 확신을 갖고 입찰가를 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경매 시장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 데이터도 있을까요? 앞에 소개해드린 7가지는 꼭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한 정보이지만 필요 없는 정보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감정가는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감정가라는 게 뭐 대출 받을 때는 기준축이 돼서 대출에서는 중요할 수 있어도 시세랑은 좀 거리가 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정가를 시세랑 연동시켜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게 감정가랑 연동되는 건 전혀 없었거든요. 감정가라는 거는 정말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가격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필요 없는 게 최저가인 것 같아요. 최저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최저 자격 요건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서울대에 입학하려면 최저 등급이 뭐 2등급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2등급을 다 맞춘다고 해서 서울대 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인 거지. 합격한 애들 보면 다 1등급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최저가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최저가인 거고, 거기서 얼마나 본인이 더 높일 수 있냐에 따라서 낙찰될 확률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입찰가를 높인다는 것 자체가 가격을 비싸게 사오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줄어들 수는 있죠. 입찰하시는 분들이 싸게 받고 싶은데 너무 싸게 받으려고 하니 낙찰이 안 된다라는 항상 그 고민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최저가에서 올려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말이 3억에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시세가 얼마이고 이걸 얼마까지 내가 쓸 수 있는지는 자기 자신만의 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항상 누차 얘기하는 게 수익률 40%입니다.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입찰가를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기준선이 없으면 어떤 물건에는 뭐 수익률이 100%, 어떤 물건에 20%고 이게 기준이 없어버리면 막 혼란스럽거든요. 자신만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다만 이 기준도 모든 지역에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어요. 서울 지역에 재개발되고 보유 가치가 있는 데는 수익률을 낮춰서라도 보유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보유 가치가 없는 데는 수익률을 더 높여야겠죠. 왜냐면 또 오랫동안 안 팔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변동성 있게 하지만 입찰하는 딱 기준, 자신만의 기준은 있으셔야 된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최저가고, 또 하나 뭐 가격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대지권이라고 있거든요. 별로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재개발 포함 지역이고 조합 인가가 됐고 뭐 이런 단계에서는 중요할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재개발 호재가 없는 그냥 일반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그랬을 때 허물어지고 내가 분양권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지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대지권보다는 전용 면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대지권이 넓으면 주차 공간, 마당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입찰가에 엄청나게 반영할 만큼 큰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감정가, 최저가, 대지권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대신 이제 최저가는 얼마인지는 알아야 내가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입찰가 작성을 할 때 참고받아는 정도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낙찰
받으면은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2등과의 차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2등과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얘기를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등과의 가격을 좁히려고 경매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에 팔 수 있고 이 물건이 얼마짜리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걸 얼마에 받았냐가 중요한 거지. 2등과의 가격을 좁히려고 내가 입찰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2등은 얼마에 들어올지 우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매매가를 보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매매가는 정해져 있고 얼마 정도 선에서 매매가 되는지는 알잖아요. 그걸 보고 입찰을 해야 되는 거지. 2등과의 가격에 집착을 하면요 계속 경매하면서 흔들려요. 똑같이 입찰을 해도 어느 때는 1,000만 원 차이 나고 어느 때는 막 50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2등과의 차이에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익률은 얼마인지인 거지 그 밑에 떨어지신 분들이 얼마를 썼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무료 강의 안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톡방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2,700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일 아침 저희가 기사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젠테크 뭐 경제와 관련된 기사들, 경매와 관련된 소식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희 리치스쿨에서 나온 낙찰 사례, 매도 사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주차, 4주차 화요일 저녁 9시에 줌 특강을 제가 해드립니다. 2주 동안 있었던 경매 이슈와 낙찰 사례, 매도 사례 분석, 그리고 특강, 빌라 투자하면서 어려울 만한 거, 일반 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일부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특강하고 30분 정도 뭐 매도 낙찰 사례 소개하면서 1시간 정도를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제 특강을 들으시면 최근 시황이라든지 어떻게 낙찰이 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또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정규 강의 문의도 많습니다. 저희 정규 강의 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 1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반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7주 동안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7주 동안에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권리 분석, 빌라에 대한 시세 조사, 그리고 우리 대출 상담사님 모셔서 1대1 상담까지 해주고 계시고요. 명도 특강, 세금 특강, 낙찰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파트 특강, 마지막에 이제 조별 발표까지 합니다. 7주 교육과 여러분들과 조편성을 해서 임장을 한번 가고요. 보충 강의까지 해서 총 9번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들끼리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분업님께서 도장분들을 모셔가지고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 교육을 한번 듣고 나서 끝이 아니라 혼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리치스쿨과 함께하게 된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